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제가 오늘 산행하는 곳은 경기도 남부의 해발 200m가 안되는 야트막한 야산입니다. 여기 지금 해발 고도계로 봤더니 167m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런 낮은 야산에 저는 저수지인데요, 저수지 위쪽에 계곡 쪽을 탐사할 겁니다.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영상에 담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저수지 주변인데요, 속속이 풀입니다. 십자화가의 속속이 풀. 저수지 배수로 주변입니다. 뚝방이죠. 이곳은 저의 야생화 꽃밭이었고 나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에 수자원 공사에서, 농어촌 공사에서 저수지 보강 공사, 수로를 오른쪽에 있었는데 저쪽으로 수로를 바꾸면서 저수지 뚝방을 복토도 하고 여기다가 흙도 갖다 덮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개나물, 나비나물, 제비쑥, 할미꽃 등 많은 식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사초가 식물들만 보입니다. 몇 년이 지나야 또 회복을 해서 야생화도 보이고 할 것 같습니다. 딱총나무입니다. 생양용으로 접골목으로 쓰는 아주 유용한 나무이죠. 이렇게 꽃이 피려고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자, 나물 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인데요, 지금 시기에 채취하셔서 좀 우려내셨다가 나물로 드시면 굉장히 맛있는 나물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평소에 장이 안 좋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많이 드시면 설사가 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는 나물입니다. 지금 채취해서 나무를 냄새를 맡아보면 누리장 나무 냄새가 나는데 삶아 놓으면 신기하게도 그 냄새가 다 사라지고 맛이 좋고 식감 좋은 나물로 변합니다. 딱총나무입니다. 이곳 주변은 습지였습니다. 지금도 물이 내려오죠. 자연스럽게 습지가 형성돼서 이곳에 꽁해바람꽃, 비비추, 앵초, 미나리냉이 같은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도로를 내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돌망을 갖다가 돌을 채워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물길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곳에 꽁해바람꽃이 필 때면 장관이었었는데 지금은 다 밀려나고 한 기퉁에만 든든히 자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해발이 200m가 채 안됩니다. 어떤 유튜버 분께서 그러더군요. 꽁해바람꽃은 고산지대만 자생하는 아주 유용한 약초라고. 자, 여기는 해발 200m가 안되는 저지대입니다. 실제로 꽁해바람꽃은 서해안 바닷가에서도, 저지대에서도, 서해안 바닷가면 해발이 20m, 30m가 채 안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대량으로 서식하는 꽁해바람꽃입니다. 개별꽃입니다. 개별꽃이 아주 탐스럽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숲속에, 전국의 숲속에 어디에 가든 피어 있는 야생화이면서 예전에는 태자삼이라 그래서 인삼 대용으로 약으로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뿌리가 삼처럼 통통하게 생겼습니다. 나물로도 활용하고 약으로도 활용하는 개별꽃입니다. 양지 바른 곳에 진달래들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꽃술을 제거하고 꽃잎만을 가지고 화전을 부쳐 먹으면 아주 좋은 나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꽃차의 재료로도 활용하는 진달래입니다.
현오색, 외현오색입니다. 여기서 외는 식물체가 좀 작다, 왜소하다 그래서 외현오색입니다. 자, 숲속에서 종달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외현오색입니다. 전국의 습한 계곡부 주변에는 어딜 가든 이렇게 꽁해바람꽃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항암 효과가 뛰어난 나물, 집신나물입니다. 여름에 노랗게 피는 꽃이 아름답고요. 씨앗에 돌기 같은 것이 있어서 예전 집신 신고 다니던 시절에 그 씨앗이 집신에 잘 달라붙어서 다녔다고 해서 집신나물이라고 부릅니다. 산달래도 살짝 물이 지어서 보이는데요. 알리신 함량이 많아 강력한 항암 효과를 지니고 있는 산달래입니다. 졸방제비꽃도 보입니다. 제비꽃은 우리나라에 90여 종류나 된다고 합니다. 모두가 효능이 좋은 약초도 되고 나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꽃은 꽃차 하시는 분들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꽃차의 재료입니다. 졸방제비꽃입니다. 회임나무, 줄기에 코르크질에 날개가 전혀 없습니다. 회임나무입니다. 큰 고목 주변에 푸른 잎을 띤 모든 이 새싹들이 전부 회임나무입니다. 나물 채취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께 어떤 식물이 이 부근에 자생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촬영입니다. 앵초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기관지, 해수, 천식, 기침, 감기에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해서 오래전부터 약으로 사용한 귀한 약도 되고 나물도 되는 앵초입니다. 분홍색 꽃이 아주 이쁘죠. 흔히들 방아잎으로 얘기하는 배초향입니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매운탕 끓일 때 꼭 들어가야 되는 나물이죠. 산초향이 납니다. 굉장히 독특한 향을 갖고 있어서 호불호가 갈리는 나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좋은 맛있는 나물입니다. 쭉 그냥 올려 볼게요. 지난해 씨앗입니다. 누가 안 건드려서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묵은 싹입니다. 배초향입니다. 경상도 지방에서는 방아잎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밑에는 현오색과 집신나물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앵초입니다. 사약의 재료 천남성입니다. 뿌리에 양파 같은 꽤 굵은 탁구공만한 구근들이 있는데요. 아주 맹독을 지닌 독초입니다. 어릴 때 모습은 참나물과도 비슷하게 생겼고요. 산삼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씩 초보자들은 속기도 한답니다. 맹독을 품은 독초 천남성입니다.
야생 오갈피 나무입니다. 자, 이 지역에는 오갈피 나무가 가끔씩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요 무렵에 아직 조금은 이른 감은 있습니다. 요 무렵에 새순을 채취해서 좀 쌉쌀한 맛은 있지만 굉장히 고급진 나물입니다. 저는 이 나무를 가을에 채취해 갖고 잘게 썰어 놨다가요, 닭 삶을 때 넣어서 먹으면 닭의 누린내도 잡아주고 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애용하는 오갈피 나무입니다. 딱총나무도 아주 실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맛이 좋은, 약성도 좋은 딱총나무입니다. 천남성 어린잎입니다. 독성이 아주 강해서 드시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천남성 어린잎입니다. 딱 이렇게 올라올 때 모습이 산삼잎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혼동하기 쉬운데 조심하셔야 되는 독초입니다. 천남성의 어린 새싹의 모습입니다. 아이 깜짝이야. 자, 요렇게 오가피가 이렇게 줄기가 없이 이런 모습으로 올라올 때 보면 꼭 삼잎처럼 올라옵니다. 이것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오늘 또 속았습니다. 오갈피 나무의 어린 새싹 모양입니다. 오갈피 나무의 어린 싹의 모습입니다. 현호색도 보이고요. 자, 요 삼출엽짜리들은요 전부 꽁해바람꽃 어린 유묘들입니다. 말라리의 어린 잎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은방울꽃이나 박새가 산마늘과 닮아서 오인하기 쉽다고 그러는데요, 야산에서는 박새나 은방울보다 이 말라리, 하늘 말라리가 더 산마늘과 닮았습니다. 야산에서는 절대로 산마늘이 자생하지 않으니 이런 식물이 보이면 독초이니 그냥 지나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라리의 어린 잎입니다. 습지입니다. 자, 습지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는 것 중에 거의 90% 천남성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앵초가 그늘이라서 이제 꽃대가 올라옵니다. 요맘때쯤 채취하셔서 살짝 데쳐서 무쳐 드시면 맛도 좋고 기관지, 기침, 천식에 좋은 나물 앵초입니다. 이런 습지 주변을 잘 찾아보시면 앵초 군락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주변에 앵초가 어마어마한 군락을 보였는데요, 저 위쪽으로 길이 나면서 많이 훼손됐습니다. 앵초입니다. 족돌이 풀입니다. 자, 뿌리를 세신이라 그래서 한약으로 쓰고요, 독이 있어서 전초를 나물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가는 뿌리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가늘고 그 성질이 매워서 가늘 새자 매울 신자 써서 세신이라는 약초로 쓰는 야생화로도 이쁜 족돌이 풀입니다.
열매도 굉장히 맛있고, 자, 새수는 아직은 약간 이른데요. 다음 주 중이면 아주 맛있는 나물이 될 것 같습니다. 달의순입니다. 그냥 생으로는 못 드시고요. 삶아서 우려내야 됩니다. 독성분이 좀 있기 때문에 삶아서 우린 다음에 말려서 묵나물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맛있는 나물 달의순입니다.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다음 주까지 안 가고 주말쯤이면, 이 정도 온도면 주말쯤이면 활짝 펴줄 것 같습니다. 달의순입니다. 얼핏 보면 잎이 넓어서 나물같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진범입니다. 혼잎나물 중에 회잎나무와 화살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어린 개체인데 보시면 줄기에 코르크질의 날개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화살나무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자, 이 나무를 보시면 같은 회잎나물인데도 코르크질이 없습니다. 어린 줄기에. 자, 큰 개체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무는 회잎나무, 여기 이 나무는 화살나무입니다. 나물하기 딱 좋을 때입니다. 혼잎나물로 둘 다 쓰는데요. 코르크질이 발달되어 있는 날개가 달린 나무는 화살나무, 코르크질이 없는 나무는 회잎나무입니다. 코르크질의 날개가 잘 발달되어 있죠. 화살나무입니다. 지난주에 왔을 때 덜 펴서 그냥 놔두고 갔더니 저보다 운 좋으신 분이 채취해 갔습니다. 자, 하나 남겨 두셨네요. 참드릅입니다. 어떤 욕심 많은 분들 가끔가다 유튜버에 그런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그냥 놔두면 나한테 차례가 안 오니까 다 낫으로 베어 갖고 가더라고요. 물론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하나씩 남겨두는 센스를 좀 보이시고, 자연을 좀 보호하는 미덕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광에 비친 회잎나무의 모습입니다. 자, 예전에 좀화살나무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좀화살나무는 전부 화살나무, 회잎나무에 통폐합되었습니다. 화살나무로 불러야 되고요. 코르크 재질이 없는 것은 회잎나무로 불러야 됩니다. 좀화살나무라는 명칭은 통폐합되어서 없어졌습니다. 나물하기 딱 좋은 회잎나무의 모습입니다. 원추리 나물입니다. 자, 윗부분을 잘라 먹었잖아요. 고라니가 먹은 겁니다. 한 뼘 정도까지 되는 어린 순을 채취해서 나물로 하셔야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장하면서 코리친의 함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코리친의 함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푹 삶아서 우려낸 후에 드셔야 배탈 설사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지상파 방송에서 독초에 대해서 어떤 여성분이 인터뷰를 하시는데요. 마트에서 나물이라고 팔길래 싱싱해 보이고 초록빛이 나서 원추리를 샐러드로 해서 드셨답니다.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다가 고생하고 나왔다면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절대 생식은 안 되는, 삶아서 우려내야 되는 나물, 원추리 나물입니다. 주변에 원추리들이 주변에 이렇게 새싹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이미 올라왔던 새싹들은 고라니가 시식을 다 해버렸습니다. 독성이 약간 있지만 잘 활용해서 우려낸 후에 요리를 하시면 굉장히 맛있는 나물 원추리입니다. 양지 바른 곳에는 참고비도 올라옵니다. 고사리보다 훨씬 맛있고 독성도 덜 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줄기에 있는 솜털을 제거하시고 채취해서 싹 펴시면, 제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제거하셔서 채취하셔서 삶아 말렸다가 묵나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맛있는 고급 나물입니다. 참고비입니다. 미역치입니다. 쓴맛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삶아서 우려낸 후에 드시면 아주 맛도 좋고 영양가도 좋은 나물입니다. 야산의 거라 그런지 이렇게 통통하거나 실하거나 한 느낌은 없습니다. 이것도 고라니가 먼저 시식을 했군요. 미역치입니다. 땅두릅의 어린 싹 모습입니다. 땅에서 나는 두릅, 요맘때 채취해서 살짝 데쳐서 드시면 향과 맛이 일품인 나물입니다. 뿌리를 독칼이라고 해서 약으로 사용하는 땅두릅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미나리 냉이도 올라왔다고 하던데 이 지역에서는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생채로 드셔도 되고요, 무쳐 드셔도 되는, 삶아서 무쳐 드시면 되는 미나리 냉이입니다. 습한 지역이라서 미나리 냉이와 앵초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미나리 냉이 앵초입니다. 계곡 주변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독초인 초가 가장 먼저 잎을 펼치고요, 줄기까지 벌써 형성이 됐습니다. 참나물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지대에 참나물은 없습니다. 이 지역에 독초인 투구꽃입니다. 잘 보시고 절대 채취해서 섭취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까마귀밥 나무. 자, 까마귀밥 여름나무에서 여름을 뺐습니다. 자, 그래서 국생정에 국가생물종 지식 시스템에는 까마귀밥 나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독을 해소하는데 아주 특효약입니다. 칠해목이라고 부르는 까마귀밥 나무입니다. 산자고입니다. 산자고하고 무릇하고 좀 혼동이 되시는데요, 무릇은 처음에 올라올 때 뿌리 부분이 약간
자주색 빛이 나면서 전체가 초록색인데 짙은 초록색이 나고요. 산자고는 전체에 회백색이 나는 하늘색에 가깝죠. 꽃이 있으면 확인하기가 쉬운데 제가 이곳에 여러 번 다녔는데 꽃 피는 시기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산자고입니다. 까마귀밤 나무의 꽃입니다. 가을에 또 열매가 빨갛게 열려서 노랗게 핀 까마귀밤 나무 꽃입니다. 분홍색의 외현호색 꽃이 아주 이뻐서 눈길 한번 더 맞춰주고 갑니다. 외현호색인데 알비뇨 현상이 와서 흰색으로 변이 된 흰꽃 흰 외현호색입니다. 저는 흰 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 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나치지 않고 찾습니다. 흰 외현호색입니다. 좀 더 하류로 내려왔더니 이렇게 졸방제비꽃도 보입니다. 둥글레가 엄청 튼실하게 올라옵니다. 은방울꽃은 올라올 때요, 이 부분이 굉장히 뾰족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둥글레하고 혼동하지 마시고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둥글레는 완만하게 올라옵니다. 요맘때 채취해서 데쳐서 나물 하시면 아삭한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유, 제가 지나오면서 밟았네요. 자, 둥글레고요. 보시면 옆에 말라리 잎입니다. 말라리는 초록색이 띄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영상에 잡히나 모르겠습니다. 약간 탁한 갈색이 조금씩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잎맥이 보시면 굉장히 도드라져 있습니다. 산마늘이 아니니 절대로 채취하시면 안 됩니다. 독이 있는 식물입니다. 말라리입니다. 미나리 냉이가 이렇게 제법 많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법 성장한 미나리 냉이입니다. 요맘때 채취해서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시면 매콤하고 생채로 그냥 드셔도 됩니다. 새순을 올리는 미나리 냉이입니다. 앵초입니다. 보시면 꽃이 펴야 되는데 가물어서 활짝 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앵초입니다. 여기에 앵초가 꽃이 다 피어나면 장관을 이룰 것입니다. 분홍빛 장관을 이룰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나물로 채취하실 때 무작위로 싹 걷어 가시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튼실한 애들 몇 개씩 솎아내서 맛을 보셔야 자원 보존도 되고 뒤에 오시는 분들도 또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앵초입니다. 이곳은 예전에 논이었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묵혀놓은 묵종론입니다.
바닥에 보시면 잡초들하고 산자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천남성도 보이고요. 예전에 논으로 활용했던 곳이라서 이렇게 물 나오는 곳이 있고요. 계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단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런 논 주변, 논이 있었던 주변에, 습지 주변에는 항상 이렇게 바디나물이 존재를 합니다. 저희 사는 강원도 영동 지방에서는요, 제 고향에서는 이 바디나물도 계단기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계단기는 못 먹는 거라 해서 저희 어렸을 때는 이거를 식용을 안 했습니다. 네, 이 바디나물이 굉장히 맛있는, 뿌리는 전호라는 약재로도 쓰는 맛있는 나물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초여름까지 채취해서 드실 수가 있는 맛있는 나물입니다. 살짝 요 상태에서 채취해서 살짝 데쳐서 그냥 초장만 찍어 드셔도 굉장히 맛있는 나물입니다. 사냥과 식물이고요. 이런 습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바디나물이고요. 여기저기 바디나물이 많이 있습니다. 습지 주변에는 꼭 있으니 찾아보시면 꽤 많은 양을 채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윤기가 나고 아주 딱 나물하기 좋게 올라와 있는 바디나물입니다. 여기도 바디나물, 여기도 바디나물. 졸방제비꽃이 보이고요. 경기도 남부 지역에 조그만한 야산, 계곡 주변에 어떠한 식물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말도 잘 못하고 더듬지만 긴 영상을 촬영해서 자막을 넣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여러분과 같이 대면하고 말씀드린다는 자세로 저도 배우면서 하나씩 더디지만 차근차근 여러분께 설명하면서 같이 공유할 건 공유하면서 나아가는 들매곡간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